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말하기와 토론 수업을 할 때마다 김용신 교수님이 800만 원을 준다면 어떨까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근데 실제로 한 번 출석할 때마다 800만 원을 받는 정말 꿀 중에 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회이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이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있는 베스트 댓글을 보면 대부분 사회이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이사는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요? 사회이사는 말 그대로 기업 바깥에 있는 이사입니다. 1998년 IMF 때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의 독자적인 경영 행태가 문제가 돼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사회이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이사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이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이사의 선출 과정은 현재 사회이사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로 인해 사회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회이사의 선출 과정이 사회이사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 1분 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사회이사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1분이 아니라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10초가 제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니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에서 재벌 총수가 사회이사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는 재벌 총수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회이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6개 대기업을 보면 그중 21개의 기업에서 재벌 총수나 혹은 그 일가, CEO가 사회이사 선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이사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안건 찬성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회이사는 기업의 의사에 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제시한 안건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양건 찬성률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사회이사 양건 찬성률은 대략 몇 %일까요? 혹시 교수님께서 그냥 대략 아무 숫자 네, 100%라고 합니다. 조사하는 연도나 조사 대상 기업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99%에서 99.9%나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이사의 구성원 또한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이사의 구성원을 보면 권력기관 출신이나 혹은 총수 일가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대신지배 구조 연구소가 최근 30대 그룹 사회이사 구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중에 이들의 사회이사의 30대 그룹의 사회이사의 35%가 권력기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기관은 법원, 검찰청,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리고 KB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10대 대기업의 사회이사 중에서 권력기관 출신은 45%이고 2000년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출신의 84%가 대기업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왜 이렇게 권력기관 출신을 좋아할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KBS 기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정치권과 경제 부처 등을 상대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전직 고위 관료를 찾아가 영입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영입하면서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이사의 선임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은 이런 사회이사의 선임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이사와 관련된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이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기업에게 공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이사를 선출할 때 CEO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이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에는 사회이사와 관련된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이사 구조 자체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이사 선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진다면 사회이사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회이사는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이사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면 GM이 이 정도 사태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M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손실을 입었고 군산시 지역경제 자체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저번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